예, 지금부터 제6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 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제, 금융, 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먼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기요합니다.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실거주의 주택을 신속히 처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지방정부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부동산 대책과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합니다.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오늘 소재부품 장비 산업 2.0 전략을 발표합니다. 경제 기술 독립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소부장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소부장 산업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산업입니다.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의 디지털화, 자동화는 소부장의 R&D와 기술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지형이 급속히 재편되는 지금 소부장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소부장 자립을 넘어 소부장 세계 선도 국가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에 소부장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소부장 시즌2 전략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부의 소부장 2.0 전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급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부장 R&D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R&D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려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대표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반가운 것은 비건 대표가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이 그동안 지체됐던 남북 간 합의 이행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측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외교 안보 라인을 쇄신하며 남북 대화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의지 또한 북측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이 북미 대화의 진전을 이룰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운전자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남북대화 복원과 남북 간 합의 이행은 북미 협상으로 이어질 노두돌입니다. 정부의 새 외교 안보 라인이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 발전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 남북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남북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북미 간 협상 및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양국은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 해결에 있어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최근 대북전단 무단 살포 문제와 남북 연락 채널 단절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중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현상 타개를 위한 보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대북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가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적지 않은 소득입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당국은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법 도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만큼 이에 대응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같은 사업으로 남북관계 재개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군사훈련 연기 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일정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적, 제도적 노력은 물론 관련 부처의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됐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야당에 당부합니다.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근거 없는 폭로전이나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가 아닌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비전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는 성숙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적 마스크 공급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장형 수급관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수급이 여의치 않았던 지난 2월 당시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생활 속 백신이었습니다. 특히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투명한 정보 공개, 기민한 행정 대처 등이 어우러져지면서 공적 마스크 공급 제도는 K-방역의 핵심적 중추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일선 약국의 노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공적 마스크 제도 정착에 앞장선 약사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K방역 선곡의 1등 공신입니다. 현재 마스크 생산 능력이 주당 1억 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체제 전환에 따른 상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이 80%로 확대되고 취약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제가 유지될 것입니다.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마스크 수급 관리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당정은 긴급 상황 발생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공적 마스크 관리 제도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마스크 비축 물량도 충분히 확보해 놓겠습니다. 범사회적인 역량 결집을 통해 큰 고비는 넘기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한 퇴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최근 국내 확진자 숫자가 40명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기 어려운 N차 감염 환자와 교회 내 감염 사례 확산도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제 오는 10일 저녁부터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이나 행사 등의 금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동했는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회도 방역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학교보건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립공공의대법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들이 7월 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임 및 오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해 이를 돌려막고 투자금을 원래 취지대로 운용하지 않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불량 자산 운용사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 주도의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기업 자금 공급 수단을 다용하는 등 성숙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진적으로 허용해왔던 사모펀드의 취지가 모색할 정도입니다.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 급격한 규제 완화 등이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란 말도 있지만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원래 취지대로 운용하지 않은 자산 운용사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 못지않게 자산 운용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 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1만여 개의 사모펀드와 운용사 23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숙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일부 불량 자산 운용사들로 인해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과도한 실적 압박 때문에 고위험 상품을 서민들에게 팔아 피해를 양산하는 불안전 판매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정무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러한 진단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성적 양극화의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이 재개되었지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번갈아하고 있지만 대면 수업의 공백을 원격 수업이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성적 양극화가 이전보다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원격 수업이 채우지 못하는 대면 수업의 공백을 사교육과 부모들의 학습 관리가 대체하여 가뜩이나 문제였던 공교육에서의 부유층 우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또 다른 양극화 발생에 교육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전대미문의 비상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인 만큼 교육당국의 비상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아까 신청을 안 하고 당황스럽네요. 예, 우리 다음 발언은 김용호 정조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일본의 옹졸한 방해 공작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매우 한심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현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5국가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문성과 경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유 본부장에 견줄 만한 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아예 대놓고 반대한 데 이어 WTO 사무총장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유 본부장의 당선을 방해하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주변 이웃 국가들과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며 과거사 부정에만 혈안이 된 일본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경이니 일본이 경제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늘 글로벌 정치의 후발국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편협하고 치졸한 공작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글로벌 외교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본도 부디 이성을 찾고 물귀신식 한국 발목 잡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 순서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